자, 지금은 2026년 2월입니다. 시장이 그야말로 피바다가 됐습니다. 모두가 이걸 보고 기술적 조정이다, 단순한 패닉셀이다 이렇게 말할 때 저희는 이 거대한 학살의 설계도를 입수했습니다. 오늘 금, 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그 배후 월스트리트의 무자비한 양철깎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는요, 그들이 아주 비밀리에 구축한 디지털 요새, 바로 캔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이름을 처음 듣는다? 그러면 아직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 겁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지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렇게 깊고 어두운 진실을 계속 추적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미 선공개된 내용을 통해서 이 퍼즐의 윤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아마 더 뼈아프게 와닿을 거고요. 오늘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저희와 함께 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다 보면 이 거대한 그림이 분명히 보이게 되실 겁니다. 모든 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불과 하루 만에요. 은 가격이 30%가 폭락했습니다. 이건 1980년에 있었던 헌트 형제 사태 이후로 정말 최악의 그야말로 학살에 가까운 낙폭이에요. 이걸 어떻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그냥 부러뜨려버린 겁니다. 안전자산의 상징, 금마저도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10%가 넘게 급락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 신뢰, 시장의 심리적 지지선이 단 한순간에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금마저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공포를 시장 전체에 아주 깊숙이 각인시킨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단 하루 동안 청산된 롱 포지션 규모가 무려 25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이 넘어요. 수많은 투자자들의 자산이 말 그대로 삭제된 겁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세요? 아니에요. 여기엔 누군가의 꿈, 희망, 정말 피눈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사건의 실체를 6단계로 나눠서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첫째, 이게 어떻게 철저히 계획된 금융 학살이었는지. 둘째, 이 폭락을 설계한 자들은 누구고 대체 어떤 무기를 썼는지. 셋째, 그들이 우리 몰래 완성한 디지털 요새, 캔톤의 정체는 무엇인지. 넷째, 미중 금융전쟁의 이면, 거대한 양털깎기. 다섯째, 토큰화하거나 죽거나라는 이 새로운 세계의 무서운 규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개척자들이 나아갈 길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과매수에 따른 건전한 조정이다, 이런 말들로 포장하는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건요, 치밀하게 계산된 금융기습, 즉 파이낸셜 앰부시입니다. 시장의 규칙 자체를 자기들 입맛대로 바꿔서 특정 세력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파산시키기 위해 설계된 완벽한 작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학살을 설계한 주범들, 그 가면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그들은 과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시장의 숨통을 그렇게 간단하게 끊어놓았을까요? 그들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것들, 바로 정치, 기술, 그리고 정보였습니다. 공격은 완벽한 삼각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정치의 칼날. 케빈 옷이라는 인물을 딱 내세워서 시장의 심리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둘째, 기술의 족쇄.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CME가 증거금이라는 규칙을 바꿔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목을 그대로 졸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독침.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소스를 이용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공포를 극대화하고 투매를 유도했죠. 이 세 가지가요, 거의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천만에요. 이건 정말 오케스트라처럼 정교하게 지휘된 공격입니다. 이 작전의 핵심 인물, 바로 케빈 워쉬입니다. 겉으로는 물가 안정을 외치는 아주 강성 매파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건 다 연기예요, 연기. 대중을 속이기 위한 연극에 불과합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돈을 풀 준비가 되어 있는 슈퍼 비둘기입니다. 그의 매파 이미지는 달러에 도전하는 금, 은, 크립토 같은 자산들의 돈줄을 끊겠다는 협박용 무기였을 뿐이고요.
정작 월스트리트에게는 걱정 마라, 너희들에게는 무한한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는 비밀 신호였던 겁니다. 트럼프가 케빈 워쉬를 차기 연준의장으로 지명했다. 이건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이제부터 공짜 돈의 파티는 끝났다.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는 금, 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은 모조리 유동성을 말려주겠다. 바로 이 월스트리트의 서슬퍼런 경고였죠. 시장은 그의 정책이 아니라 이 살기를 잃고 공포에 질려서 투매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마진콜을 그냥 위험 관리 수단?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번 사태에서 마진콜은 완벽한 공격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십억 달러를 더 가져오던가 아니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이 헐값에 다 팔고 시장에서 영원히 꺼져라. 이건 그냥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시장의 규칙을 이용한 합법적인 강도질인 셈이죠. 그리고 이 사형을 집행한 곳이 바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였습니다. 은은 증거금을 11%에서 15%로, 금은 6%에서 8%로 기습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고작 몇 퍼센트 올린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이게 바로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높은 레버리지를 쓰고 있던 롱 포지션 세력, 특히 실물 은으로 월스트리트를 압박하던 중국계 자금은요, 순식간에 수조 원의 추가 증거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죠. 결국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포지션을 던져야 했고 가격은 폭포수처럼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어요. 자, 근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아비규환, 이 학살이 벌어지는 동안에 월스트리트는 뒤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주 조용히 자기들만의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온통 폭락하는 가격에 쏠려 있을 때 그들은 다음 시대를 지배할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를 완공하고 있었던 거죠.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월 15일 캔톤 네트워크와 미국 예탁결제원 DTCC가 무려 27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경 5천조 원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토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뒤에 워시 쇼크를 시작으로 전 세계 시장을 박살내버립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죠. 자기들만의 안전한 디지털 요새가 딱 완성된 걸 확인하자마자 성밖에 낡은 세상을 그냥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 표가 바로 그들이 만든 새로운 디지털 계급사회의 설계도입니다. 왼쪽은 그들만의 성, 캔톤 네트워크입니다. 국채 같은 진짜 자산, RWA를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허가된 기관들끼리만 안전하게 거래하죠. 부를 보존하고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오른쪽은 이제는 디지털 빈민가, 개토가 되어버린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크립토 시장입니다. 대중들의 부를 수확하고 필요할 때마다 청산시켜서 유동성을 빼앗아가는 그들의 사냥터가 된 것이죠. 자, 이제 판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이번 폭락은 단순히 월스트리트가 개미들 돈 뺏어간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향한 미국의 무자비한 금융전쟁이었습니다. 시장 붕괴라는 연막 뒤에서 벌어진 G2의 처절한 사투였던 거죠. 중국도 바보는 아니었죠. 아주 영리했어요. 서구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실물 없이 종이로만 거래되는 종이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년은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는 자신들의 이점을 이용해서 은 수출을 통제해버린 겁니다. 실물 가격을 폭등시켜서 막대한 양의 종이은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월스트리트 은행들을 파산시키려는 숏 스퀴즈 전략이었죠. 월스트리트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5.5배. 그들이 보유한 종이은 공매도 물량이 전 세계 연간 은 생산량의 무려 5.5배에 달했습니다. 실물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거대한 허상이었죠. 중국이 실물 공급을 딱 막아버리니까 이들은 파산일보 직전까지 내몰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토록 무자비하고 신속하게 반격을 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략에도 치명적인 역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모래 위에 성을 짓고 있었던 거죠. 찍어낸 돈은 48조 달러로 미국보다 2배나 많은데 이걸 방어할 실탄, 즉 달러 외환 보유고는 고작 3.25달러뿐이었습니다. M2 대비 커버리지가 7%에 불과했던 거죠.
미국이 워시 쇼크로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고 은 가격을 박살내버리니까 중국은 공격을 방어할 달러가 부족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케빈 워시, CME 이들은 다 행동대장이었어요. 이 모든 판을 뒤에서 그린 진짜 설계자, 마스터마인드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과 그가 꿈꾸는 새로운 금융 세계 질서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정점에는 바로 이 사람, 레리 핑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이자 이제는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 포럼의 의장이 된 인물이죠. 그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것의 토큰화. 부동산, 국채, 원자재, 예술품 같은 지구상의 모든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자신들이 통제하는 단 하나의 원장 위에 올리겠다는 정말 거대한 계획이죠. 이번 폭락은 그 계획에 저항하는 낡은 세력을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숙청 작업이었던 겁니다. 레리 핑크가 설계한 새로운 세상의 규칙은 아주 간단하고 잔인합니다. 생존자는 누굴까요? 토큰화에 동참하고 월스트리트가 정한 신원 확인, KYC와 자금 세탁 방지 AML 룰을 따르는 은행과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뿐입니다. 반면에 낡은 시스템에 머무르거나 그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유동성이 고갈되고 시스템에서 퇴출당하는 희생자가 될 겁니다. 핵심 규칙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레일 위에서 토큰화되고 통제될 수 없다면 그 자산은 파괴될 것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이 만든 거대한 디지털 감옥의 설계도를 봤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통제 아래 놓이는 어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감옥에는 탈출구가 있고 모든 제국에는 저항이 있는 법이죠. 이제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통제받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파이오니어들의 생존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합니다. 월스트리트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원하지 않는 자산은 그냥 파괴해버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의 양털깎기를 피하고 우리의 자산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번 대학살 속에서 유독 좀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죠. 왜 그럴까요? 첫째, 공급량의 약 90%가 물리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시장을 무너뜨리고 싶어도 던질 물량 자체가 없는 거예요. 수확할 양털이 애초에 없는 겁니다. 둘째, 프로토콜 자체가 KYC AML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어요. 이건 감시가 아니라 방어벽입니다. 검증된 인간만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월스트리트가 요구하는 통제 조건을 이미 충족하면서도 그들의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는 거죠. 셋째, 6천만이 넘는 글로벌 노드는 중앙화된 공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2천만 명이 넘는 KYC 완료 유저는 은행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준비된 고객 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파이 네트워크의 철벽 방어막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께 드리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제발 중앙화 거래소, CEX의 단기 가격 등락 좀 보지 마세요. 그건 이제 무의미합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건 그들이 만든 개토 안에서의 싸움일 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앞으로 다가올 은행과 파이 생태계의 필연적인 연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만든 기관용 요새 밖에서 우리 민간용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파이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내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행은 토큰화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암호화폐는 은행과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되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바로 신원 확인, KYC와 자금 세탁 방지, AML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그토록 지독하게 그리고 외롭게 KYC에 집착해온 진짜 이유이며 이것이 바로 이 생태계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인 것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자신들만을 위한 견고한 디지털 요새를 완성했습니다. 그럼 성벽 밖에 남겨진 우리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다리는 과연 누가 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누가 이미 놓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